미국을 보면 뭐 일라일리나 GSK나 이런 바이오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뭐 경기 방어주 전체적으로 이제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근데 증시 오를 때 하나도 오른 게 없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더 그거 정도도 아닌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위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 수가 1분기가 최대치, 그 다음에 2분기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계약 수도 늘고 있고 네네네네네. 금액도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ADC를 포함해서 일부 신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늘려 나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는 종목도 생각보다 별로 안 강하고, 네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런 뉴스 나오면 종목이 전체가 움직였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생보법이 2028년도에나 이제 발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 줄 거냐가 중요한 기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걸 방어해 줄 만한 기제를 뭐 정부 쪽에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개별 기업이 자기의 기술로 스스로 뚫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성장 펀드가 뭐 AI 쪽의 주력이긴 하지만 뭐 제약바이오나 일부 종목군들에게도 추가 산업에 투자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이것도 중소형주 쪽으로만 가시기보다는 그나마 대형주 쪽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신약에 대한 준비, ADC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돼서 미국 시장에서 뭔가 공장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는 그 정도의 기업으로만 좀 한정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연초부터 저도 좀 나이브하게 너무 좋게 봤었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정말로 종목을 좀 많이 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네네. 그렇게 본다면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네. 뭐 한 다섯에서 종목군 내로 좀 종목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저희가 이제 어려운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제약 쪽에 뭔가 정말 이게 갖고 있는가 기술을 이런 궁금함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뭐 네. 신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신약에 지금 글로벌리하게 빅히트 한 것도 없고, 네네. 빅히트 할 조짐만 보이면 벌써 뭐 외국에서 들어와서 지분을 확보해 버리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신약으로는 크게 이제 잘 될 가능성은 없는데 알테오젠이 이미 보여줬잖아요. 응용 기술에서는 한국이 꽤 강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ADC 같은 응용 기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게 하반기에 이제 줄줄이 ADC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터져 나올 것들이 대기를 하고는 있는데, 다만 그게 정말 터질 거냐 터지지 않을 거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라릴리 같은 그동안 이 비만 약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기업이 결국은 계속 여기저기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네. 비만약에서 추가적으로 네네. 터질 수 있는 기술은 이거저거 다 다니면서 그냥 사고 지분 확보하고 뭐 인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좀 업력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 뭐 하나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아직 다만 이번 만기까지는 AI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금 글로벌 탑티어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레벨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음.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얘기하면 GLP-1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그 기술이 있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GLP-1은 우리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네네네네. 경구용 약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GLP-1뿐만 아니라 GIP 같은 것들까지 합성을 해서 그걸 이제 경구용 약으로 풀어내는 기술들을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에 한번 얘기했다가 뭐 주가는 뭐 박살이 네네. 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 약품 같은 경우가 최근 또 이와 관련돼서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우리가 뭐 음. 독자적으로 나가는 건 없다라고 보셔야죠. 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나 이런 것들이 현재 뭐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건. LG노텍은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판 투자를 그동안 굉장히 도외시했죠. 근데 지금 쇼티지가 오다 보니까 LG노텍에도 기회가 올 것이야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을 넘게 오른 상태인데 그 지금의 주가가 정말 좋은가? 그다음에 애플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기도 애플 관련주 아닌가?라는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애플 하고 있기 관련주죠,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뭐 기판이 좋아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기업들이 세고 셌는데 삼성전기도 있고 글로벌리하게 보면 원래부터 엔비디아랑 함께했던 일본 기업들이 세고 셌는데 굳이 LG노텍을 그래서 저는 LG노텍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선택이 나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ETF에서 삼성전기가 주가가 오르면서 이게 주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패시브 비중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만기에 대거 털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엑스인가 어딘가 제가 정확하게 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거기서 지금 두 배 레버리지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상장할 네네네.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현물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게 이거 대비하려고 들어온 거였나?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수급으로 밀어붙인 건 악영향도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가장 좋게 보지만 그 삼성전기마저도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뒤흔들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기판과 관련된 종목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성이 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흔드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6월을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저는 뭐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바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뭐 반도체 50% 담았고 뭐 그다음에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일부 담아서 저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20% 현금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크게 움직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뭔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계속 팔면 이익 날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럴 만한 실력이 저도 뭐 당연히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갖추기는 더더욱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저점과 그 정도의 고점에서는 또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더 내려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우려를 계속 가지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6월 달이 뭐 조정을 받더라도 제한된 구간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지금은 잘 버틸 때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현금이 없이 계속 100%뭐 주식으로 가져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마련해 볼 필요는 있겠고 현금을 마련해야 될 대표 종목군들은 고밸류 종목들 그다음에 뭐 테마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